제가 남자친구분이 계신데 남자친구분께서 정말 귀신에게 좀 많이 시달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연을 들려주시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노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델비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오늘 노바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한 가지 좀 네.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로는 남자친구분께서 귀신에게 좀 많이 시달렸던 이야기라고 해주셨어요. 네. 근데 남자친구 본인이 얘기를 안 하시고 노바님이 해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네. 이게 남자친구가 좀 고양이에요, 굉장히. 고양이요? 네, 고양이에요. 굉장히 낯선 사람들 전혀 안 보고 사람들 보는 걸 싫어해요. 고양이 키우셔서 아실 거예요. 고양이. 네, 그래서 네가 직접 하면 어때라고 하니까 절대 싫어, 내버 이러길래 그냥 알겠어 라고 하고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 이유로 그냥 네네. 수줍어서. 사회성 결여? 약간 수줍다고 하죠 뭐.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수줍어서. 저거 내용을 살짝 보니까 좀 꽤나 심각했던 내용 같아요 당시에. 네,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는 이런 자잘한 일들이 50가지가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들만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적다 보니까는 조금 수정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고 정확하게 적느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고 오셨길래 또 이렇게 사연으로 만나게 되는지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이야기 주제 중에 남편이 귀신에게 시달렸던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 저는 일단 무서운 이야기의 남편이 될 분이에요, 이제. 그 예비 남편. 그쵸. 그래서 같이 지내고 생활하고 있어서 일단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많이들. 그래서 저도 항상 물어봤던 편이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남편이랑 저랑 생남남이었을 때 그때 저희를 이어준 부부까지 연을 이어주게 된 이야기고요. 일단 보통 귀신에게 시달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소리라던가 검은 현상, 작다면 작은 이런 현상부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현상으로 번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제 남편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 귀신을 접하게 된 연이 이게 빙의였어요. 본인 자체가 아예 빙의가 됐던 건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남편의 집은 일단 어머니, 남동생 이렇게 세 가족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직업 때문에 조금 야간에 나가셔서 집이 항상 좀 비워져 있는 일이 많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 끓는 청춘들이 학교 후 시간이 남아돌 때 한 번씩 들리고 심심하면 들리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아지트가 집에 형성이 됐어요. 네네. 남편은 현재 28살이고 저는 27인데 시발점이 됐던 시기가 18살이었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2학년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남편 생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나 이제 친구들 전부 불러서 오손도손 놀고 있다가 대망의 생일빵 시간이 온 거죠. 참고로 남편 말에 따르면 선후배 군기가 조금 심했대요, 굉장히. 때리는 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쪽에서 자리 잡힌 문화처럼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살 차이 나는 선배인데 새벽 3시, 4시에 부르면은 바로 달려 나가야 되고 약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까라면 까라는 식이라서 그때도 선배가 생일빵을 하자고 하니까 이게 군말 없이 맞아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그곳의 암묵적인 룰 같은 거였어요. 근데 남편이 또 사람이 순진해서 싫은 건 표정에 딱 그냥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싫어서 본인도 모르게 표정이 확 굳어졌는데 이게 친한 선배가 그러면 우리가 10분을 줄 테니까 너가 한번 숨어봐라. 그리고 우리가 널 찾으면 그땐 군말 없이 맞아라. 라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선 솔직히 억울스럽게 맞는 것보다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 제의를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을 숨기 위해서 집을 나오자마자 왜 시골 쪽에는 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이는 뒷산으로 그냥 들어가서 숨었대요. 급하니까. 근데 남편 입장 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 시점에서는 숨었을 때까지만 기억이 나고 바로 그 이후부터는 블랙아웃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차렸을 땐 어떤 아픔 때문에 일어났대요, 본인이. 예.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눈을 떠보니까 친구들 한 명이 막 팔 잡고 있고 양쪽 다 잡고 있고 막 뺨을 엄청 때리고 있었대요, 친구들이. 그래서 남편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제 풀스윙으로 막 뺨을 때리니까 그만하라고 소리를 막 쳤대요, 아프다고. 근데 친구들이 약간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 보고. 너 땡땡이 맞냐? 너 땡땡이 맞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뭔 소리냐? 나 맞다고. 나 땡땡이 맞다. 그만 맞고 싶어서 막 소리를 더 질렀는데 친구들이 야, 이 새끼 아닌 것 같아. 덮해. 이러고 더 때리고 상황이 종료됐대요. 그러고 나서.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그쵸. 그래서 이게 저도 남편한테도 듣고 그 남편 친구분한테도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예. 그분 말로는 10분이 지난 뒤에 이제 친구들이 남편을 찾으러 바로 나갔대요. 근데 남편이 핸드폰이랑 그리고 지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두고 나갔으니까 바로 찾으면 다행인데 10분, 20분, 30분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되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쯤 어디서 큰 비명소리? 약간 절규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그게 여자 목소리로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본능적으로 야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이 땡땡이랑 관련된 것 같다 해갖고 뛰어갔대요, 다 같이. 근데 뛰어갔는데 소리를 따라서 간 쪽이 산 정상쯤이었대요. 근데 다행히 남편이 딱 보이길래 친구들은 안심을 하고 야 땡땡땡아 다행이다 여기 있었구나 가자라고 이제 팔을 딱 잡는데 뭔가 남편이 많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느낌이 남편이 아니었대요, 친구들 말로는. 막 행색 자체가 신발 한 짝은 어디에 던져두고 막 양팔은 나뭇가지에 긁혀서 막 상처 엄청 많이 생기고 피가 나고 있고 근데 얘가 친구들을 오면은 친구들을 봐야 되는데 그냥 컴컴한 숲속 허공 어디를 보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렸대요. 그래서 한 친구가 남편의 팔을 잡아서 끌면서 가자고 했대요, 무서우니까. 그때 남편이 이제 확 그 친구를 째려보면서 그 뒤에 있던 친구들 하나하나를 노려보더니 그 잡은 손을 막 확 뿌리치면서 만지지 마 더러워! 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이것도 너무 당혹스러운데 더 무서웠던 게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대요. 이게 모습은 남편인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났대요. 막 더럽다고 다 죽여버릴 거라고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여자 목소리로 소리를 막 지르니까는 다들 놀래서 그 자리에 얼음이 된 거예요, 그 수많은 남자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홀렸구나, 이 말을 전해준 오빠는 홀렸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산에 여성분이 나쁜 놈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시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 숲이었대요, 거기가. 그래서 그 동네에선 좀 논란거리가 됐던 이야기라 어쨌든 남편은 이제 여자 목소리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죽이겠다 막 더럽다라며 소리를 막 지르니까는 한 친구가 저벅저벅 남편 앞으로 걸어갔대요. 그러더니 진짜 뺨을 진짜 죽으라는 듯이 풀쏘기로 탁 갈겼대요. 너무 세게 때려서 애 목이 돌아갔대요, 그냥. 그러더니 야 이 새끼 잡아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지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친구들은 어벙이하고 있다가 그 친구 지휘를 듣고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친구들 5이 달려들어서 막 남편을 때린 거죠, 그때부터 뺨을. 남편이 일어났는데 너 땡땡이냐고 맞냐고 물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니라 네가 맞냐고. 예. 그리고 남편은 온전한 정신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친구들이 추가 폭행을 더 하고 나서 풀려났잖아요. 이건 남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보를 하게 된 거고 남편 귀신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빙의가 됐었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버리네요. 네, 검은 현상을 보거나 소리를 들은 적이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남편 집이 귀신의 집으로 불렸대요,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이게 전 집은 괜찮았는데 이사를 가게 된 그 집이 귀신의 집이었어요. 그 집이 단독 주택인데 남편은 1층에 살았고 주인집이 2층이었어요. 근데 그 단독주택이 사방면이 더 높은 건물에 이제 둘러싸여서 햇빛 전혀 안 들어오는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그 집으로 이사가는 첫날이었대요, 그날이.
한여름이었고 이삿짐을 막 옮기고 있었대요. 근데 짐을 다 가족끼리 일일이 옮기고 어머니는 장을 보러 잠시 나가시고 한여름에 짐을 옮기니까 흘린 땀을 씻기 위해서 샤워를 하러 들어갔대요, 남편이. 근데 수건을 챙기고 딱 들어가려는데 화장실 바로 옆에 동생 방이었대요. 근데 동생이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있는데 축 처진 채로 허리를 앞으로 다 접어서 양팔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자세 혹시 이제 상상이 되실까요? 예. 그 채로 의자를 빙글빙글빙글 돌리고 있더래요. 근데 그걸 보고 남편은 솔직히 동생이니까 입은 옷하며 머리하며 풍채하며 동생이니까 별 신경 안 쓰고 너 뭐하냐? 더위 먹었냐? 이러면서 샤워하러 그대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물을 몸에 젖혔는데 밖에서 핸드폰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동생아 형 폰 좀 가져와 라고 동생을 시켰대요. 근데 동생이 듣는 둥 마는 둥이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들어간 지 1분도 안 됐는데 근데 막 벨소리가 울리니까는 짜증나니까 얘가 가져오라고 몇 번을 막 소리 지르면서 말을 했대요. 그래서 얘가 자꾸 씹으니까 얘는 열이 받아서 더 빨리 씻은 다음에 동생 갈구로 딱 나왔는데 집에 동생이 없더래요. 근데 솔직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씻고 있는데 동생이 나간 걸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랑 장을 한 보따리 싸고 들어오셨대요. 얼마 안 있어서. 그리고 남편은 동생을 보자 막 갈구기 시작한 거죠. 너 왜 내 말 씹고 갖다 주지도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갈궜겠죠. 네. 근데 동생이 왜 그러지? 이런 표정으로 내가 뭐? 이러면서 하니까 남편이 막 일방적으로 짜증을 내버리니까 갑자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잖아요, 그분도. 그래서 결국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둘이. 막 싸우다 동생이 화가 나서 뭔 개소리야. 나 엄마랑 장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짐 많으니까 형 보고 오라고 내가 전화한 거야. 내가 뭔 소리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남편이 소름이 갑자기 확 돋더니 아 구라치지 마 이러면서 무서우니까 괜히 욕하고 이제 확인하려고 폰을 열었어요. 근데 진짜 동생 번호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옷도 체형도 다 동생이었는데 자기가 얼굴을 확인을 못했다고. 아마 그거 실실 웃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저는 막 귀까지 찢어져서 계속 의자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잔잔한 이야기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일단은 아까 동생을 위장한 그 존재 있었잖아요. 방금 얘기한 이 존재를 나중에 또 겪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남편이 그때 또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건이 없길래 또 동생한테 부탁을 한 거죠. 땡땡아 수건 좀 가져와라 이러면서. 근데 동생이 그 남자친구가 수건 좀 가져와라 하자마자 바로 형 하더래요. 위에서. 그래서 얘가 화장실 바로 옆에 있었나? 바로 옆이 동생 방이니까. 그래서 이런 다음에 물이 떨어지니까 위에를 못 보고 손만 뻗었대요. 이제 수건을 닫고 막 머리를 털면서 되게 빨리 갖다 주네 기특한 놈 막 이러면서 머리를 털고 있는데 동생이 저 멀리서 수건을 갖다 주는 거예요. 뭐야 수건 있었네 이러더래요. 그리고 네가 갖다 준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니 나 아닌데? 이러니까 둘이 갑자기 갑분싸가 온 거예요. 왜냐면 그 집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그냥 넘겼대요. 이런 일들은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또 다른 이야기는 이게 이사 간 후에도 남편 집 자체가 친구들 사이에서 여전한 아지트였대요. 네. 근데 어느 날은 친구가 남편 집에 놀러 왔는데 남편 집이 이제 단독 주택이다 보니까 대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문을 열자마자 같이 온 친구 하나가 소리를 갑자기 으악 하더니 뒤로 그냥 자빠지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으악 하고 같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왜 그래 진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말을 못하고 그 어디를 향해서 손가락 대면서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이러니까 뭐 있었어. 뭐가 이렇게 타고 올라갔어 하는데 애를 진정시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 1.5층이라고 해야 되나? 네. 1층에서 2층 가는 계단 있잖아요. 근데 그 계단 밑에 그 계단 밑 벽 쪽에 남자가 거미처럼 매달려 있었대요. 팔다리 긴 남자가.
진짜 팔다리가 너무 긴 남자가 거미처럼 이렇게 딱 매달려 있다가 남편 친구하고 눈을 딱 마주치니까 팍 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만 겪은 게 아니에요. 이 집에 와서부터는. 그리고 그 친구는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른 거고, 어느 날은 남편이 여자인 친구랑 남자인 친구들이랑 다 같이 홈파티를 즐겼나 봐요. 다 같이 남편 집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완전 새벽에 다들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여자인 친구가 소리를 깍 하고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다 깼죠, 당연히. 놀라서 다 깼는데 여자인 친구한테 왜 그러냐니까 애가 양손을 이제 얼굴로 가리고 막 엉엉 울더래요. 말도 못하고 막 꺼이꺼이 하면서.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말도 못하고 막 진짜 꺽꺽하면서 울면서 냉장고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래요. 이게 여자인 친구 말에 따르면 여사친이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하고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친구들인 줄 알고 아, 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이 잠겼는데 문 손잡이 강제로 돌리는 거 아시죠? 철컥철컥철컥 하면서 알죠. 막 돌리더래요. 그렇게 철컥철컥철컥 소리가 막 나니까 이게 문을 그렇게 돌리다가 거의 발로 차는 식으로 쾅쾅쾅 하면서 주먹으로 치는지 발로 치는지 그런 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진짜 문이 부셔지겠구나 이렇게 느끼니까는 그 친구가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얼음이 된 거예요. 그 여자인 친구가.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쾅쾅쾅 하다 조용해졌대요. 한순간에. 그래서 어떡하지, 나가야 되나?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불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도망치듯이 화장실에 나와서 막 심장이 막 뛰니까는 그 상태로 깜깜한 주위만 두리번거렸대요. 밖에는 불이 당연히 꺼져 있었고 화장실도 이제 불이 꺼지다 보니까 완전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데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면 흐릿흐릿하게는 보이잖아요, 다들. 맞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길래 그쪽으로 당연히 시선이 갔는데 냉장고 쪽이었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알처럼 크게 웅크리고 있더래요. 근데 그게 정말 천천히 일어나더래요. 근데 그 어둠인데 눈만 보였대요. 눈만. 허옇게 번뜩이는 거. 근데 눈이 딱 마주쳤다는 그 느낌을 받았대요. 흰자밖에 없었는데. 하얗게 번뜩이는 흰자라고 했으니까 검은 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가 슬슬슬슬 일어나더니 그렇게 대치를 시작한 거예요. 한 30초? 20초? 그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진짜 0.1초? 올 수가 없는 시간 만에 확 그 여자 앞으로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자애가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온몸이 까맸대요. 그 남자가. 까매도 이 사람이 빨강을 입고 있는지 파랑을 입고 있는지는 대충 보이잖아요. 살짝은. 근데 완전히 검정색 옷차림이었대요. 위아래가. 그래서 그 여자를 달래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해산이 됐는데 대부분 뭐 다른 사연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만하게 귀신과 소통이 돼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남편 이야기는 거의 당했어요. 일방적으로. 근데 남편이 뭐 가위 눌릴 때마다 뭐 목이 쫄려서 그 목이 약간 콜라병처럼 들어간 여자분을 본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똑같은 여자분을 친구들도 똑같이 가위 눌리고 본 일.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그중 하나가 귀신 썰이 하나도 이렇게 늘어나자마자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네.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중 좀 안 믿는 애들. 안 믿을 수는 있는데 거짓말쟁이 거짓말 친다 약간 이렇게 하니까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약간 뚝심 있게 안 믿었던 오빠를 뚝심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 뚝심이 오빠가 있었는데 남편 집에서 특유의 방에서 자면 무조건 가위가 눌린다는 방이 있대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무서워서 그 방을 피하거나 솔직히 귀신 없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무섭잖아요. 그냥. 그리고 그 방에서 아예 안 잤대요. 아무리 친구들이 많이 놀러가도. 근데 또 뚝심이가 귀신 막 그런 게 어딨냐. 자기는 본 적 없다. 막 뚝심 있게 센 척하고 여자 앞에선 더 그러고 이러니까 거짓말쟁이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엔 몰아가더래요. 심하게. 그러니까 남편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이야기로 또 시시비비가 막 붙어서 싸우다가 남편이 뚝심이한테 야 그럼 네가 들어가서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그날 바로 뚝심이 오빠랑 다른 친구들 데리고 아지트에서 막 게임하고 놀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된 거예요. 근데 게임하면 사실 새벽 가는지도 모르고 하거든요. 근데 뚝심이 오빠는 게임을 애초에 안 하던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루하니까 밤이 되고 너무 졸립다고 먼저 잔다고 말을 했대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래 네 방은 저기야 하면서 그 딱 가위 눌리는 방을 이제 내어주고 그 뚝심이라는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그 방이 그 방이라는 걸. 그래서 그 뚝심이 친구가 들어가서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친구들이랑 밖에서 막 놀고 있다가 한 10분 정도 흘렀을 때 친구들끼리 궁금해진 거예요. 옆방에 뚝심이가 어떻게 됐나. 그래서 야 걔 가위 눌려나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말이 나와서 뚝심이 방을 조심히 들어갔대요. 끽 하고 살짝 열어봤대요. 근데 진짜 너무 아쉽게 뚝심이가 안 자고 있더라고요. 막 핸드폰 하면서 야 안 잔다 이러니까 다들 아 시시 하면서 나가면서 문을 닫자마자 그 방 안에 있던 뚝심이 오빠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으악 하고. 그래서 이제 다 놀래갖고 바로 문을 열었죠. 왜 그래 이러고. 근데 그 뚝심이 오빠가 분명 누워 있었는데 상반신만 일어나서 어버버버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그래 이러니까 나 본 것 같아. 딱 이해로 돼요. 막 이러면서 너무 충격을 먹어갖고. 그래서 이제 추후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뚝심이라는 오빠가 잘 준비를 하느라고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솔직히 그런 이야기들 들으니까는 귀신 본 이야기 듣고 하니까 깜깜한 방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솔직히 무서웠대요, 본인도. 근데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좀 괜찮아져서 계속 폰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방은 이제 잘 준비를 했으니까는 불을 꺼서 어두운 상태고 밖은 아직 친구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불을 켜서 환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바깥빛이 깜깜한 방 안으로 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아쉽다 에이 하면서 문을 닫는데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찰나의 순간에 뭐가 보였냐면 문 위에 그 조그만 데 사람이 매달려 있었대요. 근데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그 계단 밑에 거미처럼 매달려 있는 그 남자 같아요, 제 생각엔. 그 팔다리 길었던? 네, 그 오빠가 얘기했던 게 똑같았어요. 팔다리가 너무너무 길었고 그게 문 위에 매달려 있었다고, 사람이. 근데 문을 이렇게 딱 닫자마자 파바박 하더니 벽을 통해서 바닥으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그 오빠가. 너무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놀라니까 소리를 지르고 친구들이 이제 문을 열고 사건이 종료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아마 지금 남편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문에서 본 그분 같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얘기 중에 남편이 이제 무당을 찾아가게 된 에피소드예요. 그 이사간 집에서 여자인 친구가 냉장고 앞에서 위아래가 까만 옷을 입은 남자 형태 귀신을 이제 기억하시죠? 알처럼 쭈그리고 있었다는? 네, 맞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귀신이 최고 악질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다 듣고. 네. 이분이 좀 몇 번 나오거든요. 시작은 그때가 이제 20살이었대요, 남편이. 20살인가 21살이었는데 그날 동생도 친구 집에 가서 잔다고 하고 어머님은 일을 가셔서 남편이 혼자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남편이 어느 때처럼 롤을 열심히 하고 있었대요, 정말. 근데 롤이라는 게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는 그날도 새벽 3시가 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열심히 막 집중해서 하던 중에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 이게 스피커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하는데 이게 울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판단이 안 갔대요. 그래서 처음은 이게 혼선 때문에 그냥 잡소음이 들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게임을 했대요. 처음엔 다들 그러잖아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딱히 별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도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울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또 스피커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친구가 똑같이 흉내낸 거 제가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집에서 살면서 이제 겪어온 짬바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직감적으로 또 그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컴퓨터 하단 소리를 끄고 스피커 옆에 소리를 돌려서 전부 무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고 계속 게임을 하는데도 다시 또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게임 소리가 안 나는데도 흑흑거리면서 비웃는 듯한 아니 우는 듯한 이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때는 슬슬 공포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말로다가 솔직히 그게 혼선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 비슷한 소리가 나면 진짜 모두 무섭긴 마련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막 반복해서 들리니까 아예 스피커 선을 그때 뽑아버렸대요. 그냥 다 뽑아버렸대요. 스피커 선만. 그리고 그때부터 뇌정지가 슬슬 오길래 하고 있던 게임에 더 집중을 해버렸대요. 그냥 왜냐면 이렇게라도 해서 공포감이 사라지라고. 그래서 막 그때부터는 긴장을 하면서 그냥 집중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찰나에 선을 뽑아버린 그 스피커에서 그 소리가 또 들렸대요. 그때부터는 기겁을 하면서 그대로 게임이건 뭐건 그냥 컴퓨터를 아예 강제 종료를 해버린 거예요. 밑에 네. 눌러서. 그다음에 침대에 누운 다음에 일단 남편 집 설명을 해드리면은 집 현관문 신발장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대각선으로 남편 방이 다 보여요. 근데 남편 방 들어가는 문 입구 옆에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컴퓨터와 방문 맞은편에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해드리면 남편이 침대의 벽을 보고 컴퓨터랑 방문을 이제 등지고 누워서 애써 무서운 생각을 지우려고 핸드폰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갑자기 방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윙 소리가 나면서 컴퓨터가 저절로 켜졌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왜 나한테만 막 이런 분노감이랑 공포감이랑 이런 게 휩싸이다 보니까 정신이 얘가 슬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컴퓨터 선을 다 뽑아버렸대요. 근데 컴퓨터가 켜졌을 때 블루 스크린이 떴었대요. 그냥 컴퓨터 전선도 다 뽑아버리고 다시 누워서 핸드폰을 막 했대요. 근데 그게 그 어떤 존재가 그게 좀 우습다는 듯이 다시 또 윙 하면서 전선을 분명히 뽑았는데 컴퓨터 전선을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는 듯이 다시 컴퓨터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감이 막 미칠 듯이 커져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냥 완전 얼음이 되어갖고 가만히 남편은 벽만 보고 있었대요. 근데 진짜 조용한 집에 혼자 있는데 어디선가 쩍쩍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집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 항상 귀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방문을 전부 열어놔서 그 누가 들어왔더라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보이니까는. 근데 진짜 아무도 없는 집에 전선을 뺀 컴퓨터에는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고 그 장판이 맨발과 닿아서 떨어지는 그 살짝 찐득한 쩍쩍 소리 그게 계속 거실을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점차 가까워지더니 남편 방문 앞에 멈춰 섰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컴퓨터가 무서워서 컴퓨터를 등지고 벽을 보고 있는 그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폰을 하고 있었기에 이게 뒤를 돌아보기에는 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또 등을 지고 있는데 누가 내 뒤에 서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구나. 약간 그 시선 자체가 등에 꽂혔대요. 그냥 뭔가 서서 나를 보고 있구나. 근데 막 이렇게 대치하다가 결국엔 그 방문 앞에 바로 서서 멈춰있던 그 존재가 남편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대요. 쩍쩍 소리 내면서 점점 가까워지더래요.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소리가 끼익한 소리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남편 컴퓨터 의자에 앉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등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컴퓨터 앞에 앉은 거고 근데 저는 일단 이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아니 도대체 왜 중간에 도망가지 않았냐라고 물었는데 남편 말로는 야 노바야 봐봐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해 맞아 네 말처럼 그게 가능한데 진짜로 진짜 네가 겪으면 아무것도 못해 진짜 사람이 패닉이 오면 얼어버리더라 라고 맞아. 말했어요 일단 남편이.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패닉이 와서 뭔지도 모르는 존재가 등 바로 뒤에 앉아서 이제 잔뜩 긴장을 한 상태로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대요. 숨만 간신히 쉬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 키보드를 막 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막 키보드를 아무렇게나 막 마구잡이로 두들기고 있는 소리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 조용한 집에 키보드를 막 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렇게 15분, 20분 정도 흘렀는데 남편이 심장이 터질 것 같더래요. 귀에 들리더래요. 자기 심장 소리가.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타자 소리는 멈추고 그 기척도 서서히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본인이.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난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이제 미친 사람처럼 냅다 그냥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공포감에 집을 뛰쳐나와서 안정을 취하려는데 얘가 폰이랑 지갑을 두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남편 고향이 완전 진짜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골에 새벽에 나오면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이게 폰이 있어야 친구한테 연락을 하거나 뭐 돈이 있어야 어디 들어가거나 할 텐데 그 수단들을 다 안 들고 나와버린 거죠. 근데 그렇다고 다시 거길 들어갈 용기도 너무 없는데 바깥에도 가로등 몇 개밖에 없고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이 결국 폰과 지갑만 들고 나오자. 그래, 딱 눈 감고 들어갔다 나오자 라고 선택하고 그렇게 귀신의 집을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조심히 들어간 집이 너무나 조용했대요. 당연히. 그리고 고개만 빼꼼 이제 내밀고 문 밖에서 슬그머니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신발도 안 벗고 그냥 방에 후다닥 들어가서 지갑이랑 핸드폰만 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들고 나오려고 신발장에서 나오려는 순간 왜 그랬는지 지금도 본인은 모르겠대요. 그냥 자기 방문 앞으로 시선이 갔대요. 근데 이게 시선을 따라가니까 자기 방문 앞에 누가 서 있는데 검정색 니트에다가 검정색 바지, 검정색 구두를 입은 어떤 남자가 서 있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남편 방안을 보고 있고 남편을 등진 채로 서 있었대요. 근데 그 존재가 서서히 손을 올리더니 왜 우리 그냥 서로 인사하듯이 안녕하듯이 빈 남편 방에 손을 흔들더래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가 남편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고개는 점점 돌아가서 완전히 돌아가서 얼굴을 보게 됐대요. 그 존재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씩 하고 웃으면서 입이 귀 위에까지 찢어졌대요. 그러면서 손등으로 계속 손을 흔들고 있고. 근데 그게 조금씩 뒤로 걸어오더래요. 뒤로 걷더래요, 그 존재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본 남편이 도망치고 자시고 뭐 이런 게 없었대요. 그냥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대요. 그래서 완전히 패닉이 돼서 일단 이곳에서 멀어져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만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뛰어서 도착한 곳이 근처 공원이었대요, 처음에. 그래서 그 공원에서 숨을 막 고르고 있는데 막 헛구역질이 나왔대요. 속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만큼 미친 듯이 뛰어서 그런 건지 놀라서 그런 건지 둘 다인지 어쨌든 막 헛구역질을 하고 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동생이 안 받았대요. 그래서 근처 PC방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지새웠대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남편이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 그때 용기가 생겨서 동생한테 연락을 하고 같이 집에 들어갔어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있어야지. 네.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컴퓨터를 봤을 때는 컴퓨터 전선은 여전히 빠져 있었대요. 그리고 컴퓨터를 다시 연결을 하고 그 컴퓨터가 쓰기가 되게 찝찝했대요, 남편이. 근데 일단 컴퓨터를 켜고 이제 확인을 해봤대요. 뭔가 이상이 있어서 켜진 게 아닌가 그때? 하고 애써 부정을 하면서. 근데 안 보이던 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화면 밖에 메모장이 하나 있길래 그걸 클릭하고 들어갔어요. 뭐지? 하고. 근데 진짜 막 아무렇게나 써진 거 있잖아요. 아라라라라 하면서 디귿시움 막 이렇게. 키보드 막 치면 써지는 거? 맞아요. 키보드를 막 치면 써지는 거.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눌러진 글이 써져 있더래요. 근데 그때 남편이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그 암호글을 막 그렇게 쓰는 10분, 15분 동안 그럼 그 존재는 목이 돌아간 상태에서 그 떨고 있는 남편을 계속 보고 웃고 있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나버리니까 너무 무섭대로요, 그때. 근데 더한 게 글을 맨 밑에까지 내렸대요. 근데 맨 밑에
나는 아직 네 곁에 있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냥 어머니한테 여태 있었던 일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형편 어렵게 구한 집인데 엄마 나 이게 싫어 저게 싫어 이럴 순 없어서 참은 거예요, 이 친구도. 근데 진짜 못 살겠으니까 본인이 이제는. 그래서 어머니가 다 알고 나서 수소문에서 좀 유명한 무당집을 찾아가셨대요. 근데 눌린 곳까지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부적을 하나 썼대요. 근데 그때 가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 무속인 분 말로는 남편 체질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귀신들이 이제 마음대로 통과하고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자동문 같은 거래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귀신을 보는 오감이 문처럼 닫혀 있지만 어떠한 계기로 열릴 수도 있고 평생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남편은 그냥 자동문이래요. 근데 정말로 제가 사주라던가 뭐 미스테리한 것들 참 재밌어요. 해서 사주 같은 걸 볼 때마다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면서 남편도 항상 물어보는데 이게 매일같이 항상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피곤함을 타고난 사람이래요, 그냥. 그래서 체질 자체가 늘상 피곤함을 느낄 거라 그러시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랑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러시고? 지금도는 아니에요. 이게 무당분에게 부적을 쓰고 난 뒤에 그 후에 몇 번 귀신을 보고 가위를 눌렸었어요. 예. 근데 저를 만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보거나 듣거나 한 적은 없었대요. 그러면 남편분이 네네. 겪으신 이야기는 그런 집에서만 겪은 이야기밖에 없는 거죠? 아니요. 집에서 아. 겪은 이야기, 학교에서 겪은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의 이제 지인분이 겪었던 이야기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것도. 그러면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또 만날 수 있다는 거네. 그쵸,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약간 흘려놔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레전드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나타났어요. 네, 오리지널. 저는 이런 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을 봤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기에 저런 귀신이 있었어요 보다도 그 귀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자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분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박광자 먹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들물을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보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가,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인형에 관련된 또 썰이 있다고 하세요. 이게, 인형이라는 게 참 귀엽고, 네.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어떤 캐릭터를 잘 나타내는 그런 거지만, 맞아요. 네. 거기 귀신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쵸.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사 가면서 갖고 있던 인형들은 거의 다 버렸어요. 그게 저한테 좀 트라우마가 돼서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인형들도 싹 다 한번 버리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었죠. 자, 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 들린 인형 이야기인데요. 한창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한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왜 트럭에 송판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몇 개 이상 부시면은 인형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 친구가 군대를 갔다가 휴가 나와서 같이 술도 먹고 좀 놀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이게 또 군인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규칙적으로 살고 이러니까 이제 술도 먹었겠다 해서 야 이거 한번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어디 가면은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펀치 이런 것도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자 이래서 그래도 이제 저는 여자니까 한 20장 정도 하고 친구도 한 30장 정도 해서 했어요. 근데 둘이 합해갖고 몇 장 이상 깨면 인형을 준다고 했는데 결국에 한 40장 이상 깨갖고 이제 인형을 받게 된 거죠. 근데 큰 인형은 아니었고 되게 작은 주먹보다 살짝 더 큰 사이즈의 인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얀색 곰인형이었는데 목에 빨간색 리본을 이렇게 묶어놓은 곰인형이었어요. 엄청 새하였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픽하고 친구가
너 가져라. 나는 어차피 인형 있어서 쓸 데가 없다. 이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리맡에 두고 자겠다. 네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그날 집에 갖고 갔죠. 제가 그때는 좀 작은 방에서 잤는데 방 구조가 딱 들어가면 화장대가 있고 화장대 옆에 창가에 침대가 있고 기역자로 돼 있는 사이에 옷 무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옷을 입고 벗고 하다 보면은 쌓여갖고 한쪽에 그때 옷 무덤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진짜로 말한 걸 좀 잘 지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친구가 그때 선물로 준 인형을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근데 그 인형을 갖고 온 후부터 이상하게 악몽을 꾸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 악몽이 완전 심한 거는 아니었고 그냥 어딘가에 계속 쫓기는 꿈이었어요. 쫓기다가 일어나면 보통 일어나면 핸드폰을 바로 확인을 하잖아요. 몇 시인지. 3시 34분. 진짜 규칙적으로 그 시간이면 일어났는데 인형이 늘 그 옷 무덤 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그래서 내가 되게 규칙적으로 잠꼬대를 하나 보다. 인형이 자꾸 같은 곳에 떨어져 있고 나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니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가다가 한 일주일이 넘었을 쯤부터 악몽의 강도가 좀 더 심해졌는데 정말 이제는 막 발버둥을 치다가 깬다던가 누구한테 쫓기는데 그게 약간 검은 형체인데 그냥 저는 뭣도 모르고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도망을 가다가 잡히기 직전에 막 겨우겨우 일어나는데 온몸이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강도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친구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이 아는 친구여서 그 친구가 이걸 주고 난 후부터 내 악몽을 꾼다. 근데 왠지 이 인형 때문인 것 같다.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이모랑 어머님께서 약간 신기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이모님은 실제로 뭐 신병을 앓고 있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좀 봐달라고 할 테니까 그 인형을 갖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나는 한 2년 넘게 몰랐는데 갑자기 그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당장 내일 내가 갖고 올게 하고 그날도 잠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 잠꼬대가 의심스러웠으니까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 전에 좀 다르게 세팅을 해봐야겠다 해서 반대쪽 머리맡에 두고 그 목에 묶여있던 빨간색 리본을 풀어서 손목에 이제 묶어놨어요. 그 곰인형 되게 작은 건데 손목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동그란 그 팔에 묶어놨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이제 손이 닿지 않는 안쪽에 넣어놓고 잠을 자는데 그때 너무 심하게 가위를 눌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기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끙끙 앓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방에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자꾸 누가 앓는 소리를 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려서 엄마가 이상하다. 뭐지? 이래갖고 잠에 깨서 제 방에 딱 왔는데 제가 정말 식은땀 범벅이 돼서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황급히 저를 깨웠는데 제가 으악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형을 확 돌아봤는데 손목에 이 리본이 풀려있고 그 인형이 제 쪽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쳐갖고 그 상태로 그 방에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엄마랑 같이 잤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 인형을 가지고 친구한테 갖다 줬어. 그리고 나서 진짜 나 어제 죽는 줄 알았다. 전날에 이걸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 지금 죽는 줄 알았다고. 어쨌든 그 인형을 이제 친구한테 줬는데 네네. 그 친구가 그 인형을 가지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 집에 아기가 있었어. 아기는 인형을 좋아하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별거 아니면 그냥 너 가져라. 아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날 마감조여갖고 한 2시 정도에 끝난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도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건 내일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가방에 넣어놓고 잔 거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깐만 이러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화를 했어요. 그때 엄마한테 자기가 엄마 나 가방에 인형 하나 못 봤어? 너 인형 갖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친구한테 너 그 인형 어디서 받아왔어? 어디서 그딴 재수없는 걸 받아온 거야?
다시는 그딴 거 받아오지 마. 엄마가 그거 갖다 버렸어.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 인형 처리를 해주시고 그 후로는 저는 같은 악몽을 꾸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뭔가 그 인형에 있기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진짜 집에 인형이란 인형은 정말 모조리 싹 갖다 버리고 그 후로는 절대 집에 어디서 받아오거나 이런 것들은 특히 인형이라던가 아, 네, 이런 것들은 절대 받아오지 않게 됐어요. 잠깐만. 근데 그거 새 인형이 아닌가? 새 인형이었어요. 완전 그렇죠. 새하얀 인형이었어. 나 얼마 전에 잉어킹 뽑아서 갖고 왔는데? 아니 근데 인형 뽑기랑은 좀 다르니까. 아니, 근데 잉어킹을 뽑았거든요, 제가. 아, 그래서, 이거 뭔가 운명이다. 이게 용이 되니까, 잉어킹이. 그래서, 이거 좋은 징조다라고 뽑았는데, 조금 두렵네요. 그러면 첫 번째 인형 썰이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가위에 많이 눌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창 가위 눌릴 당시에 썰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귀문이 좀 열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7살쯤 정말 너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유치원이 끝나고 혼자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슈퍼 앞에 파란색 포터 트럭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럭이 있네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보조석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예. 근데 둘이 이제 눈 마주친 거죠. 근데 여자분이 머리가 정말 새까맣고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정말 진한 빨간 누즈를 바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표정으로 제가 지나가는 걸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좀 쫄아갖고 왜 그렇게 쳐다보시지? 그래서 막 쫑쫑쫑쫑 가고 있는데 운전석 쪽 윈도우가 내려가 있었어요. 예. 너무 쳐다보셨으니까 이제 슬쩍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뒷걸음질 쳐갖고 정면 윈도우 와이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딱 보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딱 보고 씩 웃으시는 거예요. 오. 정말 그 빨간색 루즈를 바른 그 입으로 정말 입꼬리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정말 입이 째지도록 웃는다 그래야 되나? 씩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너무 놀라갖고 다시 이렇게 옆으로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제가 전속력으로 진짜 집에 막 도망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그 기억이었고 한동안 또 안 보이다가 아까 인형 있잖아요. 그 네. 집에 살 때 얘기인데 그때가 아마 고등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반신욕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 세상 같고 막 뭔가 안 해본 거 해보고 싶고 이런 날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예. 막 욕실을 다 정리를 해갖고 물을 받아놓고 막 거품도 내고 해갖고 반신욕을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서 옷 벗고 이제 탕 안에 딱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오빠인 줄 알았어요. 제가 친오빠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장난치지 마 이랬어요. 제가 소리 지르면서. 그냥 딱 켜져요. 그래서 쟤는 무슨 친하지도 않은 애가 갑자기 나한테 저런 장난을 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반신욕을 하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또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장난치지 말라니까 뭐 이런 장난 쳐 이랬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오빠겠지 싶어서 또 불이 딱 켜져. 2번, 3번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예. 근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야 이제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문 열리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렸어. 오. 그래서 너무 무서우면서 왠지 오빠가 장난치는 거였으면 좋겠고 막 이거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옷을 일단 대충 입고 야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문을 확 열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불이 꺼져 있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갖고 그때도 집에 못 있고 이제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지낼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엔 좀 마른 편이어갖고 몸이 허해서 가위도 정말 많이 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가위도 많이 눌리고 막 이러니까 가위 안 눌리는 방법 막 이런 걸 찾았던 거죠. 그 중에 하나는 가위 눌릴 때 먹고 싶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귀신이 그 음식으로 보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정말 무섭기만 하고 하나도 안 먹혔어.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공포영화도 너무 잘 보고 가위도 많이 눌렸으니까 귀신 안 무섭다 약간 이러면서 그날도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야 귀신이 뭐가 무서워. 야
가위를 하도 놀렸더니 이젠 그러려니 해. 네. 아 진짜 지겨워 막 이러면서 그냥 자면 돼 이러면서 엄청 허세를 떤 거죠. 그 집에서, 그 귀신 많은 집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전화를 끊고 잠을 자는데 큰 방에서 잤어요 그날 또. 근데 잠을 잤는데 침대에 똑바로 누워서 자는데 옆에서 콩콩콩콩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무슨 소리지? 아 또 가위 눌렸나 보네. 이제 딱 직감적으로 아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밑을 싹 봤는데 초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여자애가 콩콩콩콩 줄넘기를 계속 뛰고 있는 거야 밑에서. 그래갖고 또 뭐 하는 거야 진짜 또 가위 눌렸네. 근데 그때는 별로 안 무서웠어. 왜냐면은 내가 걔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내가 짱이다 약간 그때까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가위 뭐 그냥 좀 자야겠다 이러고 다시 딱 자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무거운 거야.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가 이렇게 무거워 미치겠네 이러고 있는데 딱 앞을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 몸 위에 일자로 누워 있는데 내 쇄골 쪽에 턱받침을 하고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래도 내가 안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기억이 안 나. 너무 무서웠고. 기절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진짜 이건 어디서 내가 귀신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귀신 얘기하면 모여든다는 게 걔네가 듣고 있다는 거를 저는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친구한테 괜히 막 괜찮다고 귀신 하나도 안 무섭다고 센 척했다가 그날 엄청 호되게 당해갖고 그 후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너무 무서워갖고. 근데 귀신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 같긴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옆에도 한 명씩 붙어서 같이 듣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일도 어떻게 보면 네. 귀신 앞에서 센 척 금지, 귀신 이야기 금지 이런 것도 있겠는데 곡성 영화를 보고 나서 생긴 일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뭘까요? 이거는 한창 곡성 영화가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친구랑 못이 중헌디 막 이러면서 둘이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할 때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가자 해갖고 제주도 여행을 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되게 많을 당시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게스트하우스 한 3개 정도 해갖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왜 그 제주도 꽤 넓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번 끝에서 끝에 가면 한 2시간씩 걸리는 곳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한 번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놀고 전날에 놀고 다음날 아침에 다른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짐 갖다 놓고 네. 전날 만났던 친구들이랑 이제 치킨 먹자 해갖고 페리카나 제주도에 페리카나 치킨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킨 먹고 확 놀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사이다 한 잔씩 하고 한 11시 반쯤 해서 이제 헤어졌어요. 되게 늦게. 그래갖고 이제 숙소를 가는데 아침에 이제 짐을 한번 맡겨놨던 게스트하우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딱 치고 이제 가는데 갈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그 숲길 있잖아요. 한 2차선 도로. 거기에는 이제 가로등도 많이 없고 하니까 거의 빔을 되게 세게 켜놓고 갔는데 숲속에서 웬 애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운전하고 가다가 야 쟤네는 이 시간에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뭔 여기서 공놀이를 해? 이랬어요 제가. 예. 내 친구가 야 뭐야 장난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나만 본 거야 그거를. 예. 그리고 주변에 생각해보니까 집이 없어. 그냥 숲길이었어요. 주변에 민가도 그래서 없고. 민가가 하나도 없는 우와. 그냥 도로였어요. 2차선 도로. 그래서 갑자기 소리가 확 끼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무서운데 그 시간에 무섭다 그러면 안 될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막 90년도 막 H.O.T. 신화 이런 노래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면서 안 무서운 척을 막 하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아침에 알려준 길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뭐 밤이라서 좀 더 빠른 길을 안내해주나 보다 이러고 이제 가는데 계속 막 무슨 동네 그 민가인데 되게 동네로 가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분명 아침에 갔던 길이 아닌데 이게 왜 일로 가지? 계속 이러다가 돌담길이 하나 나왔어. 그래서 여기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일반 차로는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마티즈인가 막 이랬어요. 되게 작은 네. 차였어. 그래서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져갖고 작은 차용 길이 있나 보다.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그 돌담길로 진짜 작은 그 좁은 길로 차를 끌고 들어간 거야. 딱 들어갔는데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큰일 났다. 잘못 들어왔네 이러고 이제 집을 딱 비쳤는데 아무도 안 사는 집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정말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이게 새 집이야.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안 사는 집이야. 그냥 빈 집이야. 그래갖고 둘이서 이제 한참 곡성 보고 막 무엇이 중요한디 막 성대모사 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그 곡성에서 나올 법한 그 민가 집인데 아무도 안 사는 집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운전은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했으니까 막 12시 반 1시 돼가고 그래갖고 이제 둘 다 무서워서 미치겠는데 무섭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여기서는 귀신이 엄청 몰려들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빨리 차를 돌려서 나가야 된다 이러는데 이게 사람이 멘붕이 오니까 차가 낀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좁은 곳에 차가 껴갖고 둘이서 막 그 노래 틀어놓고 야 보험을 부르자. 운전 미숙이니까 보험을 부르자 해서 보험을 부르려고 전화를 하는데 분명히 24시인데 거기도 전화를 안 받아. 연락은 안 되고 차는 껴있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해갖고 겨우겨우 나왔는데 딱 나와서 가려는 순간 그 옆쪽 집에 사시는 할머니 분이 나오셔갖고 니네 여기서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너무 놀라갖고 갑자기 할머니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막 운전을 해갖고 내비를 다시 쳤는데 그 아침에 알려줬던 길이 다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집이 또 백구를 키우는 집이었어. 그래서 강아지가 이렇게 자다가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와서 미친 듯이 우리를 보고 짖는 거예요. 진짜. 둘이서 너무 쎄하잖아요. 진짜 강아지까지 그렇게 와갖고 막 그렇게 짖으니까. 그래갖고 이건 지금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래갖고 이제 자는데 그날 또 저녁에 가위까지 눌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진짜 저희 둘 다 아침에 되는 대로 바로 싸들고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후로 그 게스트하우스는 절대 안 가는데 희한하게 타이밍이 또 그 곡성 보고 나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또 그런 곳으로 안내를 하고 좀 그랬던 썰이 또 있었죠. 좀 미스테리하다 이것도. 그 내비게이션도 되게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에. 그러면 제주도에서 네. 또 겪었던 이야기였고 이제 네. 사람 관련된 썰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사람 이야기도 좀 많은데 짧게 한번 끝내볼게요. 20대 초반에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저는 누구고요. 이런 봉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 며칠날 무슨 봉사 모집합니다 하면은 쪽지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번 하고 이제 뭐 한 2, 3년 지나고 취업하고 뭐 일을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봉사활동 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뭐 어디서 하는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인천이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네이버요. 이렇게 되게 말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쎄하다.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조선족 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되게 어눌한 말투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횡설수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제 연락처를 검색을 했더니 그때 카페에 제가 연락처 남겨놓은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011 번호를 그 당시에 한 10몇 년을 써서 안 바꾸려고 했는데 뭐 인신매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을 때여서 너무 무서워갖고 그때 이제 010 번호로 싹 바꾸고 핸드폰 번호 다 지우고 됐다 이제 바꿨으니까 됐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저희 회사에서 고가의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였는데 어떤 고객이 전화가 왔는데 조선족 분인 거예요. 네.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저희 제품을 사고 싶다고. 근데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에 그 당시에는 좀 협소했는데
본사에 가서 자기가 보고 사겠다 해서 조선족 분이 오신 거예요, 회사로. 예. 그 저는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면은 저한테 바로 연결이 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조선족 사건도 있었고 막 그래서 네네. 아 이거 너무 무섭다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분이 오셔서 구매를 하시는데 너무 빤히 보시는 거예요, 나를. 근데 또 이제 구매를 해서 가시니까 내 명함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친절하게 해갖고 명함 드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포털 사이트에서 한 번 그 광고 관련돼서 교육이 있어갖고 그 네. 교육을 들으러 갔는데 직원들이랑 한 3명 정도가 갔는데 교육이 끝나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때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네. 근데 봉고차 한 대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 강남에서부터 A라는 지역이 있으면 A라는 지역 뭐 한 5분 전까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길이 같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 차 뒤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동안 그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갖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저희 팀장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해주는 얘기가 그 팀장이 전 직장 동료들이랑 4명이 방이 있었대요. 여자 4명이. 네. 근데 그중 2명이 그 당시에 인천 쪽에 거주를 하셨는데 둘 다 이상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씨 전화죠? 막 이러. 아, 앞에 차 좀 빼주세요. 이래갖고 아, 차요? 아, 네. 이러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차가 없어. 그래갖고 아, 근데 전 차가 없는데요? 저한테 전화 오신 거 맞아요? 그때 아, 죄송해요. 잘못 걸었나 봐요. 이러고 뚝 꺼놓는데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빌라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새벽 2시에 이제 전화가 와갖고 여기 헤드라이트 켜져 있다고 예. 방전될까봐 전화를 했으니 내려와서 이거 끄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 언니도 이제 비몽사몽 해갖고 감사합니다. 내려와서 끄고 갈게요. 하고 딱 나가려는데 일주일 동안 차를 안 몰았어.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얘기를 해주면서 조심해라.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너무 또 이야기를 차분하게 너무 잘해주셨고 오늘은 네. 또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던